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추가 봉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자문단이 내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의 효능은 이전 추정치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승인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를 시작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공급망 대란 등으로 품절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2월 기록적인 한파로 발생했던 대규모 전력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주의 전력망은 여전히 급강하하는 온도에 취약해 심한 한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출현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긴급 보고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미크론이 우려스럽지만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다면 봉쇄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내놨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생할 거라면서도 이는 패닉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is variant is a cause for concern, not a cause for panic. We have the best vaccine in the world, the best medicines, the best scientists, and we're learning more every single day. And we'll fight this variant with scientific and knowledgeable actions and speed. 특히 현재로선 어떠한 봉쇄 정책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샷도 맞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에 대해 기존 백신의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까진 최소 2주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whether it's more transmissible, whether it's going to cause more severe disease, and critically, is it able to escape the effects of the vaccine?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준비가 돼 있다며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제약사들과 이미 비상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아프리카 8개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이번 주 내로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브리핑을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추가 폐쇄나 봉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확산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여행 제한 조치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출현은 고용과 경제 활동에 하방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켜 미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역시 증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은 현재 공급망 차질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에도 물가 상승 요인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재도입했습니다. 데이브 초크시 뉴욕시 보건정신건강위생국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줄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며 의무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의 식료품점과 소매 상점, 사무실 등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아직 뉴욕시에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지만 앞으로 수일 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이 또 한 차례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Based on the latest research done by our 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there are no Omicron cases here in New York City at this moment. It is very likely there will be. We are preparing to take action, and our entire focus, once again, is going to be on vaccination. 뉴욕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시인 내의 성인 백신 접종률은 88%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재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던 겨울 유니버시아드는 취소됐고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10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3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견된 나라는 모두 1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여행객이 처음 확진됐고 인근 포르투갈에서는 한 프로축구팀 선수와 직원 13명이 무더기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Estando perante uma variante nova que tem ainda algumas incógnitas e bastante incerteza, vamos intensificar a pesquisa de contactos dos casos.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오미크론 감염 진단을 받은 남성의 부인과 두 자녀가 나란히 오미크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선 변이 감염 사례가 8건 추가돼 모두 11건으로 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7개국 보건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기로 했던 겨울 유니버시아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결국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발 입국 제한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은 오미크론을 발빠르게 세계에 알린 남아공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ecretary General commended the government and scientists and health community of South Africa for acting early to identify the emergence of a new COVID-19 variant. 이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에 코로나 백신 10억 회분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백신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줄줄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남아공 등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 대한 입국 규제를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은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한 달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입국을 허용했던 비즈니스 목적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등도 다시 입국길이 막혔습니다. 다만 일본인의 배우자, 외교관, 공익적 인도적 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일본인이라도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에서 입국할 경우 지정시설에서 엄격한 격리를 시행합니다. 앞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오미크론을 가장 높은 경계 수준의 우려되는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나미비아에서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한 명에 대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도 오미크론 발생국에 대한 입국을 줄줄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다 아프리카와 왕래가 잦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대해서도 무격리 입국 허용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신규 확진이 하루 100명 아래로 크게 떨어졌지만 지난 8월 델타 변이 등의 영향으로 2만 5천 명을 넘었던 탓에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새 변이가 등장하자마자 초강도 조치를 꺼내들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다시 공포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변이 출현이 백신 사재기를 주도해온 나라들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불평등으로 인해 백신 보급이 더딘 나라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평균 10%도 채 안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7%에 불과하고 에티오피아는 1.2%만이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비교적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나라로 평가되는 미국에 비해 절반 수준도 채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진국들의 백신 독점이 오미크론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은 면역 체계가 없어 바이러스가 자유롭게 변이를 진행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다양한 변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출현에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선진국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옵니다. Now, these restrictions are completely unjustified.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오미크론의 출현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백신의 불평등한 보급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으며 국경 없는 의사회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기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 백신 공급량의 90% 가까이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으로 공급된 상태입니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변종 출현은 계속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FDA의 주요 고문들이 내일 머크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약사 머크는 지난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를 중증 질환이나 입원 위험이 있는 경증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검토 결과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당초 분석했던 결과보다 낮은 30%의 효능을 보였고 안전상의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비 보울웨어 미네소타 의대 감염내과 전문의는 약의 효능이 이전 추정치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위원회가 고위험 성인들에게 치료제를 승인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어 주입이 필요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보다 알약 섭취가 환자 치료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크는 올해 말까지 몰루피라비르 1,000만 회분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천만 회분으로 생산 규모를 늘릴 방침입니다. 사이버 먼데이인 오늘부터 온라인 쇼핑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이맘때를 노린 스캠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공급망 대란으로 품절 품목이 늘면서 품절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주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웹사이트 곳곳에 할인 행사 광고가 뜹니다.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구매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판인 사이버 먼데이가 시작된 오늘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Last year, it was a record-breaking day for us on Cyber Monday, and we do expect it to be bigger and better this year. 전미 소매업체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객은 6,28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시기를 노린 인터넷 거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We get international scammers that are tapping into the U.S. market by looking for products that they know are in high demand and pretending to offer those just to get people's credit card information. 주요 유통업체에서 찾는 제품이 없자 소비자들은 검색을 하다 재고가 있다는 다른 웹사이트를 발견하는데 가짜 웹사이트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올해엔 공급망 위기로 품절되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절박함이 사기꾼과 해커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겁니다. That should be a red flag is if somebody has something available that is very difficult to find. If they're not charging an exorbitant price, they're probably just scamming you. 보안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검증된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온라인 업체마다 각각 다른 이메일 주소를 설정해 해킹 피해를 예방하고 데비카드 대신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LA를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인 방탄소년단.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대면 공연을 열었는데요.
5만 3천 명을 수용하는 4번의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만 3천 명 관객이 내지르는 함성을 뚫고 코로나가 퍼지기 직전 발매됐던 곡 온이 비로소 2년 만에 관객들 앞에서 울렸습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흠뻑 젖은 얼굴로 방탄소년단의 7 청년들은 그들의 팬을 부릅니다. 보고 싶었어. We really miss your army. 격리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시대의 우울과 불안을 노래하고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며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빌보드 1위를 기록했던 히트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자신을 사랑하고 목소리를 내자고 노래했던 이들은 2년이 지나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함께 나누고 견뎌내자고 노래합니다. I think BTS have a stronger impact beyond even just having a hit song or a hit music. They really are making a difference in the representation and the diversity we're seeing in the world. 데뷔 초 이름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던 방탄소년단은 이제 아미들 덕에 어떤 어려움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헌사를 건넸습니다. It was really meaningful to us and to them too. We love them so much. 그리고 지난 8년간 음악을 위해 여러 장애물을 넘은 것처럼 이제 그래미라는 도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오늘까지 공연에는 10만 6천 명의 관객이 찾았습니다. 다음 주 남은 두 공연도 모두 매진돼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티켓이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로 기록됐습니다. 팬들은 백신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때문에 입장을 하기까지 몇 시간씩 소요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연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 등 코로나 방역이 비교적 질서 있게 준수됐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LA시가 실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 단속에 들어갑니다. 지난 4일부터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한 LA시는 오늘부터 위반 업소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는 처음에 경고 조치를 받지만 두 번째 위반 시 $1,000, 세 번째 위반 시 $2,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 업소들은 네 번째 위반 시부터 $5,000의 최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은 LA시에서 실내에 입장할 때 신분증과 함께 종이나 디지털, 사진 형태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단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실내업소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주문 픽업을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 없으며 야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 2월에 이어 올 겨울에도 전력난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스트라코업 텍사스 소매전력발전회사는 $5천만 달러를 투자해 12개 이상의 공장을 확장하는 등 올겨울 대비 태세에 돌입했지만 지난 겨울과 같은 심한 한파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겨울철 주요 전력 공급원인 천연가스 보유량이 줄고 있지만 텍사스 주정부가 충분한 양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텍사스의 전력망은 여전히 급강하하는 온도에 취약하다며 지난 2월 수준의 겨울 폭풍이 강타할 경우 당시 입었던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갈 경우 전력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겨울 한파 대비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파 당시 천연가스 공급 절반 이상이 중단됐고 주 전역의 전력망이 붕괴 직전에 가면서 수일 동안 수백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200명 이상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시한을 2주 정도 남겨놓고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기존보다 5천억 달러 높여주는 방안에 동의한 가운데 새로 설정된 28조 9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가 다음 달 15일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활용해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차적 표결을 통해 60석의 상원표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가 기존 부채 한도를 다시 높이거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부채 한도 협상안 이외에도 의회에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비롯해 국방수건 법안, NDAA 등 다수의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북한이 부럽다라는 등의 표현이 담긴 인터넷 만화를 게시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한국 시간 지난 28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을 게시했습니다. 이 웹툰에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수업을 진행하는 장면에서 북한의 소풍과 운동회 사진을 본 아이들이 소풍 가는 북한 어린이들이 부럽다, 북한에 가고 싶다라는 장면이 묘사됐습니다. 이 웹툰이 게시된 후 학부모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컨텐츠를 게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적과 항의가 이어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표현에 대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과에도 교원 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청소년들의 문화 경연대회 2021 더 위대한 도전이 한인 청소년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MBC와 YMCA가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 재단이 후원한 이번 경연에는 지난 6월부터 3달 동안 미국 등 세계 각지 한인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응모작들이 뜨거운 경쟁을 펼쳤으며 총 61개의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LA의 화랑 청소년 재단팀이 퍼포먼스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비록 미국에 있지만 뛰어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럽고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Today's 화랑, tomorrow's leader. 오늘의 화랑, 내일의 리더. 더 위대한 도전 화이팅! 화랑 화이팅!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한인 청소년들이 제작한 650여 편의 작품들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와 온라인 대국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선 100일을 앞두고 MBC가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사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20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2.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5.7%,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40대와 호남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과 대구 경북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 직후인 이달 초 MBC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가 7.3%포인트 앞섰지만 3주 만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0%에 달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대선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면 이재명 38.3, 윤석열 43.9%, 격차는 5.6%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43.5, 윤석열 후보 42.3%로 나타났습니다. 1.2%포인트 차이로 역시 오차 범위 아니었지만 단순 지지도 조사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6.8,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1%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7, 국민의힘 34.2, 정의당 5.1, 국민의당 4.3%였고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긍정 42%, 부정 52.5%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주요 정책 과제들을 누가 더 잘 해결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4가지 정책 과제를 놓고 각각 어느 후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39.3%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6.9, 정의당 심상정 후보 3.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3%로 나타났습니다. 빈부격차 완화와 양극화 해소 문제도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란 응답이 34.8%로 윤석열 후보의 27.1%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거 안정과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묻는 질문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31.9, 31.8%로 팽팽했습니다.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결은 이재명 27.6, 윤석열 38.9%로 윤 후보가 잘할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후보별로 입장차가 분명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 21.9,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3.4, 현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 34.2,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13.6%로 높이거나 유지, 또 반대로 낮추거나 폐지라는 응답이 엇비슷하게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50.9, 반대 43.5로 찬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59.8대 37.7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대해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윤석열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건데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2030 여성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 30대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영입을 반대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강조해온 이 교수의 입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남성에게 혼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2021년 들어와서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밀어온 김종인 카드에 이어 2030 남성들의 지지를 통한 대선 승리 전략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준석 패싱 논란은 윤석열 후보의 세종 일정 동행 문제를 두고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제 그게 언론에 리리즈되기 전까지 저한테 가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중용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능력이나 행보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위원장이 전투지휘 능력을 보인 실적이 있지 않다며 나중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선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를 포함해 모든 당직자는 선대위 직함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패싱 논란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강타한 돌풍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건물이 강풍을 못 이기고 힘없이 쓰러집니다. 이스탄불 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고 풍속이 시속 130km에 달하는 돌풍이 이스탄불 전역을 덮쳐 4명이 숨졌으며 1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수십 채의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 190여 그루가 뿌리째 뽑힐 만큼 강력했는데요.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통행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홍콩 전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선로로 밀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8일인데요. 한 남성이 자신을 지나쳐 걸어가는 여성을 선로 쪽으로 밀어 떨어뜨린 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어갑니다. 선로로 떨어진 여성은 다행히 열차가 오지 않았고 즉시 병원에서 타박상 치료를 받아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며 운전기사로 일하는 남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포르투갈에서 한 프로축구팀의 소속 선수와 직원 13명이 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구단 대변인은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이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다고 밝혀 이미 지역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선수와 직원 전원은 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포르투갈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조치를 내렸고 다음 달 1일부터 입국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아크릴 상자 안에 격리된 채로 신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라하의 대통령 관저 국빈실에는 대통령과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페트로 피알라 신임 총리의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체코 정부는 원래 지난 26일에 총리 후보를 총리로 지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당뇨로 입원했던 대통령이 부스터샷을 맞고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국정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런 묘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보이스피싱 전화. 어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를 거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남미한 국가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런 곳에 있었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내 몸값 내놔. 교도소 지하의 비밀입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갇혀있기로 유명한 콜롬비아 피칼레냐 교도소. 여기서 이게 왜 나올까요? 경찰이 비닐로 포장된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꺼냅니다. 교도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 여긴 조직이 감방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둔 건데요. 현지 군경은 교도소 내 감방 지하에 설치된 금고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장비와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문제의 금고 안에는요, 휴대전화 31대, 유심카드 104장, 와이파이 모뎀 1개 등이 숨겨져 있었고 흉기에 마약까지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인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했다는 거짓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냈다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전국에 분포된 점을 들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단체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슬아슬 수백 명을 태운 난민 보트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목숨을 건 난민길, 배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성인용 겨울 외투에 온몸을 감싼 아기가 조심스레 옮겨집니다.
그런데 태어난 곳이 좀 남다른데요. 바로 수백 명의 난민이 탄 보트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가 칼라브리아 지역 해안에서 표류하던 난민 보트를 발견하고 접근한 겁니다. 이날 아기를 포함한 미성년자 41명 등 총 244명을 구조했다는데요. 날씨와 해상 상황 악화로 구조 작업이 16시간 이상 지속됐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유럽을 건너기 위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리비아 해안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좁은 나무보트에 난민 186명이 몰려 10명이 질식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SNS 게시물을 올리고 수시로 댓글과 반응을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한 기업가가 이런 SNS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한 번 보면 한 대 SNS 중독 고쳐드립니다. 낯선 여성들로부터 사정없이 따귀를 맞는 남성. 맞은 데 또 맞고 계속 맞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SNS 중독에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미국에 사는 기업가 마네시 세티는 10년 전만 해도 SNS에 빠져 하루 19시간을 페이스북에 매달린 SNS 중독자였다는데요. 혼자서는 도저히 SNS를 끊을 수 없자 파격적인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급 $8, SNS를 할 때마다 따귀를 때려줄 도우미까지 고용했던 건데요. 효과는 있었을까요? 뺨을 맞을 때마다 통증이 떠올라 업무의 집중력이 향상돼 생산성은 전보다 4배나 높아졌고 SNS 중독도 고쳤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어놨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관심을 보이면서 10년 전 영상이 다시금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한 동굴에서 오랜 시간 갇혀 살던 강아지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6년간 뭐 먹고 살았니? 동굴에서 구조된 강아지입니다. 허리에 밧줄을 묶고 50m 동굴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대. 잠시 뒤 눈을 반짝이는 생명체가 포착되는데요. 6년 동안 중국 윈난성 산악마을 한 동굴 안에 갇혀있던 강아지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냐 했더니 글쎄 마을 주민들이 물과 음식을 동굴 아래로 넣어줬다고요. 당시 구조대는 복잡한 동굴 지형 탓에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었고 투입된 중장비 소음에 강아지가 동굴 안에 숨는 바람에 애를 먹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만에 구조된 강아지는 인근 병원에서 건강을 확인하고 새 가족에게 입양될 예정인데요. 긴 시간 강아지를 돌봐준 마을 주민도 위험을 감수한 구조대도 훈훈하네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은 미국의 한 야산에 택배 상자 수백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산신령이 주문했나? 야산에 400여 개의 택배입니다. 야산에 흩어진 다양한 크기의 택배 상자. 산신령이 주문했을 리도 없고 말이죠. 지난 24일 미국 엘레바마주 버밍엄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산기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ABC 방송이 보도한 건데요. 인근 주민이 미국의 대형 물류업체 페덱스 택배 상자 400여 개가 야산의 무더기로 버려진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배 상자는 이틀 정도 야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사고 소식을 들은 페덱스 본사는 손상된 택배 물품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배송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해당 물류업체는 지난 9월 기준 인력난으로 하루 평균 930만 개 물량 중 최소 60만 개 택배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한 경제 매체가 전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